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철회했습니다.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이 전원 정답으로 처리됐습니다. 대전 신탄진로 인입철도가 철거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 언론에서 공개한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교수초빙 지원서가 논란이 됐습니다. 김 씨는 과거 수원여자대학교의 교수 임용을 위해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김 씨의 지원서 경력사항에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고, 이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으며, 한 언론사 인터뷰에선 게임산업연합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협회는 2004년 6월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또한 게임산업연합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9년까지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최 씨는 SNS를 통해 김 씨의 해명을 반박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최 씨는 게임산업협회 전신인 게임산업연합회에서 2002년부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 2004년 협회 설립 후 5년간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면서 김건희라는 분과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또 게임연합회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화곡동에 위치했고 2004년에는 역삼동, 2005년 이후 2007년 사이엔 교대 법조타운에 있었다며 같은 건물에 있는 누군가가 협회 직원들과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김 씨의 지원서에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했지만 당시 수상자는 김 씨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 씨는 개인이 아닌 출품업체에 수여하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에서 2004년과 2006년 특별상을 받았다고 기재했습니다. 김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위 경력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가짜 수상 경력 기재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관훈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선 후보도 부인 김건희 씨 옹호에 나섰습니다. 배우자인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 보도에 대해 수상이란 게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운영 과정과 그 작품의 출품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부사장으로서. 개인의 그 경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 그 시간 강사나 다름이 없는 겸임교수 자리니까 그거를 참고 자료로 그냥 썼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묻는 질문이 사실일 경우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절이고 학문적으로 이 학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취소되고 그 취소 전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을 감싼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윤 후보를 향해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이냐고 지적했고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 씨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배우자가 이미 언론을 통해 인정한 경력 위조를 두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표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입니다. 만약 여당 후보의 배우자가 그런 일을 벌였다면 윤석열 후보는 당장 수원여대를 압수수색하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돋보이려고 수상을 도용하고 허위 이력으로 교수가 되는 것이 윤 후보의 상식입니까? 공정입니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거짓 해명을 중단하고 김건희 씨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지난 15일 김 씨는 허위 이력 기재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입을 열어 국민께 심력 끼친 점에 사과 의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대 연수 경력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여권으로부터 제기된 상황입니다. 2021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방자치TV가 12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 행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헌으로 전 의왕시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전해숙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박상규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으며 지방자치TV도 각 지역의 생생한 정보와 문화, 여행, 특산품 등 여러 가지 소식을 전국에 알림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소통에 기여해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정당 국회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온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국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날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 심사평가 기준안은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법안 발의, 국회 출석률, 지역구 활동, 공적 조서 등입니다. 지방자치 발전 공헌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지역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대상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성재 전 의왕시장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재 전 의왕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예롭게도 지방자치 공헌 대상을 받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민선 5기, 6기 의왕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에 제가 시장으로 재임 기간 동안에 백운밸리, 장안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성공시켰고 교육이라든가 복지 분야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큰 성과를 인정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방자치가 약 25년 정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발전도 있고 앞으로 많은 과제도 있다 생각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모으고 많은 또 시민들이 함께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지방자치 행정대상은 조례 발의와 통과 실적, 공약 이행, 투명성, 청렴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만 수여하는 상으로 류한우 단양군수, 정종순 장흥군수 등에게 수여됐습니다. 전남 장흥군수로서 지방자치 행정을 이제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너무 큰 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더욱더 잘하라고 그다음에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라는 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15일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2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생명과학 2 20번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종 집단 가운데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재판부는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 1, 2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로써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이 오류로 결론나면서 정시자 전원이 정답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가원 스스로 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며 버텼는데
이의 신청이나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으면 될 것을 억지 개변으로 꿰맞추려다 이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출제 오류를 덮으려는 듯한 태도를 꼬집으면서 평가원은 이상 없음 결론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자문 논란이 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일보는 내외 유전공학 전문가들마저 터무니없이 어렵고 푸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라는데 정작 평가원은 문항 자체는 불완전하지만 이 학업 성취 수준 변별을 위한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평가원이 오류의 지적을 뭉개면서 문제 변별력을 내세웠던 것은 현재 수능이 안고 있는 폐해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학원을 다니지 않고 교육과정만 충실히 공부해서는 정답을 맞히기 어려운 게 지금의 수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일보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고난도 킬러 문항으로 변별력을 높이려는 수능 출제 경향과 그 배경이 되는 대학 서열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판단으로 초기 대응을 그르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입시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또 이의 신청, 심의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지혜를 모으고 또 과도한 입시 경쟁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은 학생들의 12년간 노력을 평가받는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제 한 문항에 학생들의 인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능 출제 및 관리의 허점을 메우는 근본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결국 위드 코로나를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앵커 브리핑 이어갑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도 병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일보는 지금의 사태는 정부 탓이 크다는 지적이라며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방역체계 붕괴를 경고하면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위드 코로나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 불과 일주일 만에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치를 찍었고 이 때문에 정부가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일보는 위드 코로나 정책의 일시 중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영업자의 반발이라며 거리두기 복귀는 연말 대목으로 부푼 가슴에 돌을 던지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는 여야가 위드 코로나 후퇴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 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공조하기 바란다며 그래야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자영업자 지원 확대는 이미 법령으로 시행 중인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늘리려면 재원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은 이미 확정했고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예산과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내년 초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논의하는 것도 피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결정된 이상 정부는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청소년 대상 백신 패스 적용, 아이들 대상 백신 접종 강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자주 등장했는데요. 이 가운데 백신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3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답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고2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조차 아직 맞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 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돌파 감염 건수가 많아 백신을 맞았다고 안심할 수 없고 또 현재 유통되는 코로나 백신은 모든 종류가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백신을 맞고 죽으면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심지어 인과성 인정도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백신 패스는 인권 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라며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으며 청소년 예방접종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으며 안심하고 접종하도록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분석 검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가겠다고 말하며 코로나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청소년 방역 패스 관련 학생,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져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개인의 안전을 위해 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과 정부의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표 체육시설이자 송파구 여성축구단의 홈구장인 송파구 여성축구장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송파구는 송파구 여성축구장 새 단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올림픽공원 자락에 위치한 송파구 여성축구장은 송파 둘레길, 성내천, 몽촌토성 등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탁 트인 경치를 자랑하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구립축구장입니다. 송파구는 쾌적하고 수준 높은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2022년 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1회 한성 백제문화재 대백제전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7일 제21회 한성백제문화재 대백제전 개최 결과를 분석, 토론하고 2022년 축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구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함께 어울린 하이브리드 플랫폼 축제를 선보였는데요. 구는 이번 평가 보고회를 통해 2022년에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송파구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청에서 2021년 마포구 체육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2021년 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선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을 격려하고자 개최된 건데요. 생활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우수 지도자와 선수에게 장학금 및 격려금을 전달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2021 마포구 체육유공자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의 주최와 마포구 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표창 36명, 장학금 및 격려금 21명, 총 55명의 인원에게 수상했습니다. 체육유공자 시상식은 2021년도 체육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직능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구청장상, 구의장상, 국회의원상, 서울시 체육회장상, 마포구 체육회장상 등으로 나눠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수상자 외 시상식장 참석 제한 문진표 작성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치러져 안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의왕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 소비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상권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위치는 개원대학로 의왕예술의 거리 분수대와 의왕 서해그랑블 블루스퀘어 앞으로 각각 높이 4m와 6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설치 및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이병래 의왕 새마을금고 이사장, 한명호 NH농협은행 의왕시 지부장, 지역 소상공인,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는 지역사회 환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의왕 새마을금고와 농협은행 의왕시 지부가 지원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밝고 따뜻한 시간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형 트리를 설치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역 상권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해 연말연시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2022 대전 UCLG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시와 UCLG 조직위원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2 대전 UCLG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버나디아 UCLG 아태지부 사무총장이 참석해 조선도시연맹과 세계도시 회원들의 참여와 대전총회 성공 개최에 대한 열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2022 UCLG 대전총회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전 세계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으며 세계 각국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140여 국, 1천여 도시 대표들이 참여하는 UCLG 대전총회는 2022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40년간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죠. 도로 정체,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던 신탄진로 인입철도가 철거됩니다. 대전시가 대전철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대전철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는 신탄진역에서 철도차량기술단까지 연결된 현 인입철도의 신탄진로 평면교차 구간을 철거하고 회덕역에서 철도차량기술단까지 인입철도 2.5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철거되는 인입철도는 설치 이후 국도 17호선과 평면교차로 인해 차량 운행과 보행 불편,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오는 2025년 대전철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신탄진로 주변의 차량 정체 해소, 사고 예방 등 지역교통과 생활환경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고통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1월 7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광주 시민으로 체류지를 광주로 등록한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는 물론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계좌로 이체되고 이외의 시민들은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선불형 상생카드 현장 지급 등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와 5개 자치구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그리고 현장에서의 상생카드 지급 대책 마련, 그리고 대시민 홍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2022년 5월 31일까지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주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광주시가 전방 일신방직 공장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에 앞서 광주시는 해당 부지를 전략적 중심상업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공장 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준수, 아파트 및 주거 위주의 개발 지향 등의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사업자 측은 디자인 특화 명품 단지를 조성해 선진적 도시개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시의 협상 조건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우리 시가 제시한 도시계획 방향을 반영하여 세부 개발 계획안을 제출하면 협상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본 협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협상조정협의회는 광주시와 민간 측 협상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며 양측의 이해를 교환하고 실질적인 협상과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에서 평창영월정선축협이 주최하는 평창군 축산 발전을 위한 농정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2022년 평창군 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축산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관련 한우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우 브랜드 인식 제고 및 품질 개선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축산단지 진행에 대한 설명과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적용, 조사료 수금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 등 실제적 농가의 어려움과 축협 행정기관의 입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횡성의 대표 관광지이자 걷기 좋은 길이죠. 횡성 호수길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2월의 걷기 좋은 길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계절별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선정된 여행지와 연계해 사진작가가 추천하는 사진 찍기 좋은 길이라는 주제로 12월 걷기 좋은 길 5곳을 선정했는데요. 횡성호수길 5코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횡성호수길 5코스는 가족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은 길로 아름다운 횡성호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의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열리는 2021 지역 기록문화제가 횡성 회다지 소리문화체험관에서 개막했습니다. 2021 지역 기록문화제가 공동체의 기원, 횡성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바로 이곳 횡성 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문화가 되죠. 또 그 문화가 기록되고 공연으로도 계승되는데요. 지역 기록문화제는 시민중심 독립축제로 지역의 기록유산 공유를 통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록문화제는 지역 공동체의 어떤 역사, 문화, 또 마을의 이야기들을 함께 지역사회와 또 지역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올해는 좀 횡성 회다지 소리가 이제 거의 40년이 되어가는 무형문화재 지정된 지 40년이 되어가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또 이 공동체 공간을 어떻게 지역 주민과 또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억과 기록을 주제로 열리는 만큼 횡성의 다양한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먼저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인 횡성 회다지 소리의 무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 년의 주요 기록을 담은 횡성 회다지 소리 아카이브 기획전이 열리고 횡성의 근현대 기록 사진과 우천면 쇠목골 도시재생마을 아카이빙 사례 등 다양한 전시도 선보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기록한 책자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서원면 옥계리, 구슬내 마을 이야기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 40여 년의 어떤 이야기가 아카이브 기획전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기록한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의 구슬내 마을 기록 작업도 함께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횡성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기억을 발굴하고 책으로 만들고 전시함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을 설계해 갈 것인가 그러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지역 아카이브와 관련된 2번의 포럼을 비롯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인문 강의와 지역 인문답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유 공간 또 생활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게끔 지역의 역사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충북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4명으로 축소됐고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6종류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충청북도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에 동참합니다. 우선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 패스 적용 업종을 확대합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12명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으로 제한합니다. 또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을 기존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등 5종에서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등 16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크다는 것을 감안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범위도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8주의 유예 기간 후 내년 2월부터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밖에도 자체 강화에 시행하는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권고와 신규 채용 근로자 진단 검사 음성 판정 확인 의무 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2022년도 중점 사업에 확보한 국비는 1,908억 원으로 올해보다 63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비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산업경제 분야, 의료기기 업종 전환 지원 기반 구축 사업에 30억 원,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구축에 13억 원 등이 반영되었고 대규모 투자 사업과 환경 분야에는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 960억 원, 국지도 60호선 건설 78억 원, 양산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65억 원, 도시 바람길 숲조성 34억 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4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는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6억 원,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 10억 원, 사송 국민체육센터 14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또 재해위험 예방 사업을 위한 모래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9억 원, 북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10억 원, 심영골 2개소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5억 원, 석계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76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지역의 365개의 아름다운 섬 중 시를 대표하는 여수 10대 섬을 선정했습니다. 대표섬 1위는 명품 탐방로가 있는 남면 금오도가, 2위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오동도, 3위는 신이 내린 천혜의 비경으로 알려진 거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돌산도, 낭도, 백도, 사도 등이 10대 대표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외국인 투자 합작기업인 디렉스 폴리머가 APAO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APAO, 무정형, 폴리, 알파, 올레핀은 열로 녹여 붙일 수 있는 접착제로 위생용품과 자동차 내외장재 등에 두루 활용되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 유망 사업 분야입니다. 이번에 착공한 APAO 제조 공장은 내년 말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2023년 상반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다채롭고 화려한 불교 미술 작품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조선시대 불교 미술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 조선의 승려장인을 진행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22년 3월 6일까지 조선시대 불교 미술을 조성한 승려장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살펴보는 특별전 조선의 승려장인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국내외 27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보 2건, 보물 13건 등 총 145건을 출품하는 대규모 조선시대 불교미술전으로 전시된 작품의 제작에 관여한 승려장인은 모두 366명입니다. 특히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에 활동한 조각승 다능이 1684년 불상과 불화를 결합해 만든 보물 용문사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은 이번 전시를 위해 337년 만에 처음으로 사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우리말로 다듬은 외국 용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말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 꼽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올해 어려운 외국어를 우리말로 고친 말 중 국민이 고른 가장 적절하게 다듬은 말로 펫 로스 증후군을 대체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된 다듬은 말은 총 71개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은 국민 수용도 조사에서 98.5%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페코노미를 다듬은 반려동물 산업과 잡크래프팅을 바꾼 자발적 직무 설계 등도 약 98%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북 군산 선유도와 문여도 인근 바다에서
고려청자와 백자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새만금 방조제 중간 지점에 있는 고군산 군도 해역에서 약 6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해 고려청자 125점과 백자 49점, 분청사기 9점 등 유물 200점가량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다에 침몰한 옛 선박의 부재로 짐작되는 나무닷과 노도 발견돼 인근에 옛 선박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이 잠을 적정 시간만큼 잘 자는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 등을 파악해 점수를 매겼는데요. 수면 시간 점수가 좋은 그룹은 나쁜 그룹보다 2형 당뇨병 위험이 58% 낮았습니다. 또한 고혈압 위험이 66%, 비만 위험이 73%, 복부 비만 위험도 69% 적었는데요. 숙면은 식단 관리나 운동만큼이나 혈당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